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8228불, XRP는 여전히 29센트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데요. 이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조금 작아가지고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죠. 계속해서 힘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들도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스래피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이번에 또 최고점을 갱신한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엑스래피 사용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힘을 내가지고 이 지붕 뚫고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지표들 확인을 해봤고요. 제가 이 에스크로 물량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다룬 적이 있었죠. 저번에 확인을 했을 때는 이제 500억 개 조금 안 되는 그런 물량을 리플사가 들고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나머지 물량을 묶으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 시점으로 공식적으로는 500억 개하고 13개가 에스크로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XRP 발행량 중에 반절이 지금 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나머지 500억 개 같은 경우는 이제 풀리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고서에서 봤듯이 지금 물량을 많이 갖다 던진다거나 팔고 있진 않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500억 개, 이 500억 개가 완전하게 제대로 풀리는 날, 그때가 되면은 정말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XRP나 리플사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XRP 해방의 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명을 붙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수혜를 앞두고 이렇게 XRP 숫자가 딱 절반 500억 개가 남았다, 500억 개가 풀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소식 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 자, 그 다음에는 이 차트 정말 많이 보셨죠? 이 딱 그림만 봐도 외울 정도로 이거 그거구나 하실 텐데요. 오늘은 희망 회로를 돌리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의견, 전혀 다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본 것인데요. 여기는 트위터 사용자 크레디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런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일단 모두가 알듯이 나는 XRP가 상승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강하게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XRP가 실제로 몇몇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대로 앞으로 1년 혹은 5년 내에 이런 식으로 XRP 가격이 $200 이상 가게 될 가능성은 1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이럴 리가 없다,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 움직임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는 이 비트코인 차트인데 브레이브 뉴코인에서 제공하는 인덱스이다. 비트코인이 처음에 시장에 나온 이래로 그 움직임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은 로그미스믹 성장 곡선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시기에 빠르게 성장하고 퍼센티지 단위로 하락하며 이 시장이 성숙해질수록 그 속도와 시기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과 달리 사람들이 분석하고 있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된 상승 모델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거대한 평형 채널을 그리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XRP 차트는 이미 이 상승 채널을 탈락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엊그저께도 이렇게 짚어드린 적이 있었죠. 지금 현재 이 상승 채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보건데, 나는 이러한 채널 분석보다 XRP가 바로 비트코인이 움직였던 대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220불, 300불, 어떤 사람은 589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고 다음 상승 주기가 오면은 비트코인의 발자취를 따라서 최고점 25달러에서 35달러 정도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 자, 이런 가격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아직도 엄청난 상승이고 굉장한 기회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14년에서 15년 하락장 때 가격이 165불이었고 단번에 2만 달러까지 2017년도에 튀어올랐다. XRP도 그런 식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한 가격 상승 220달러 같은 것은 절대로 현실적인 분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희망 회로를 돌리긴 돌리되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작은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XRP가 25달러까지 가는 거 그것도 엄청난 상승입니다. 그 정도만 돼도 그냥 얼씨구나 늘 일이 만보일 텐데요. 지금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최고점 상승 때는 보시면은 2021년 후반기입니다. 굉장히 아직도 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의 지금 예측을 보고 이것도 너무 허황되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이 시기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XRP뿐만 아니라 2021년 정도가 되면은 그때까지 또 사업도 많이 번창을 할 테고 이 알트코인들 물갈이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라지는 코인들도 많을 것이고 옥석이 가려지게 될 텐데 거기서 이제 크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알트코인들은 많은 상승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우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자, 아무튼 이런 흥미로운 분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좋겠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뭐 희망 회로가 아니라 희망 마약 정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뭐 저는 일단은 목표는 500원, 그 다음에 1000원, 그 다음에 전고점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2019년에 있었던 컨퍼런스 중에 하나, 핀테크 아메리카스, 이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열린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에 관련된 행사였습니다. 여기서 리플사의 엔리케 피 텍시아라 씨가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쪽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엔리케 씨의 리플사 내부에서의 직책은 전략부서의 디렉터라고 되어 있고요. 그는 이제 또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HSBC, 스위프트 등 많은 곳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리플사에 입사하게 된 지는 2년 정도, 그 전에는 싱가포르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리플사가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확장하면서 나를 그 지역 담당으로 임명을 했다. 리플사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투자를 시작했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규제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또 일을 하기 시작했다. 라틴 아메리카는 리플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 중에 하나로서 지금 현재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캐리비안 등 이런 나라들에서 굉장히 많은 은행들과 일을 하고 있으며 사업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발언들을 봤을 때 이 라틴 아메리카 쪽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파트너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중동과 아시아에서 이렇게 리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라틴 아메리카도 굉장히 빠르게 사업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브라질에 일단 리플사의 지부가 또 열렸죠. 그리고 멕시코의 비스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 지역을 제대로 잘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리플사에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곧 있으면 아프리카 쪽도 공략에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리플사의 파트너들 중에 이 아프리카 쪽과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꽤 있죠. 아주 그냥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누군가가 이런 것을 또 만들었는데요. 리플넷과 스위프트 비교를 해주고 있죠.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1973년도에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발전이 없다가 리플사가 새로운 기술을 들고 나오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GP를 만들었죠. GPI를 만들었죠. 그리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제 세틀먼트 타임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 공급입니다. 리플넷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니까 굉장한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블록체인, 메시징 시스템 엄청 오래됐죠. 그리고 리플넷 같은 경우는 XRP 레저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리플넷에서 부족한 것은 이 파트너 숫자들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나라들의 숫자들이 좀 부족한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곧 있으면 뒤집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 1973년도에 나온 기술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다. 여러분들 1973년도에 나온 자동차 지금 타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있기는 있겠죠. 골동품으로. 근데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결국은 XRP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보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은 발전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도태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메시징 시스템이 사용이 되겠지만은 이 실시간 유동성이라는 기술 자체가 뭐 저는 미래의 리플사 말고 다른 회사들도 공급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표준화가 되면은 스위프트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어지긴 하겠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었고 그 다음 이렇게 소식 좀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 이렇게 재밌는 합성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연준의 의장이죠. 제롬 파월인데요. 그 리플사의 로고가 그려진 코인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연방준비제도와 연관이 된 것인데요. 이 연방준비제도에서 주관을 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여성분이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나오신 분이고 지금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남성분이 한 질문을 먼저 알려드리고 영상을 재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제송금의 문제점, 예를 들어 이 과정이 불투명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비싸다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센트앤더뱅크가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연방준비제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당연히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굉장히 어색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You mentioned the speed of cross-border payments and the opaqueness of that process, and I guess it's also error-prone to some extent with SWIFT. Santander seems to be trying to approach it with a partnership with Ripple. Just curious what your thoughts are on that. So I do think that of the use cases out there, cross-border is one of the most compelling. We know that intermediation chains cross-border are long and quite opaque, and they're slow, and they can be quite costly. So my sense is that technology with the appropriate safeguards could make a material impact and likely will. And it may well be through a partnership model. I don't want to pronounce on any particular approach, but there are a variety of partnerships out there that are trying to innovate and to reduce frictions and increase transparency for those cross-border transactions. In my sense, I'm fairly optimistic that there are some good solutions out there that don't necessitate a global stablecoin. 자, 일단 말을 빙글빙글 돌려서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새로운 기술을 이제 분명히 적용하는 예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로부터 긍정적인 변화나 이득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도 지금 국제 송금 및 지불을 하는데 중간에 걸리는 과정이나 기간이 길고 불투명하며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새로운 기술을 잘 맞게 사용하면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변화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굳이 회사들의 이름을 대지는 않겠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밖에는 많은 은행들이 송금 과정에 마찰을 없애고 더 투명하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파트너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지 않은 좋은 개선책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굳이 이제 리플사에 대한 의견은 절대로 이렇게 코멘트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이제 많은 파트너십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지 않은 개선책이 있다고 믿는다. 자, 여기서 이제 희망회로가 또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법정 통화를 보호하면서, 그리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에 의지하지 않으면서 국제 지불 시장 및 송금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 그게 뭘까? 좀 더 자세히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사람들의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리플사의 이름이 언급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은 아니지만은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한번 해드렸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 무언가를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전해드린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좀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라서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저는 정보를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도움 필요하죠. 바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재생 및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기찬 월요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